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 이효리 변호사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해외 거주자 상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돌아가신 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속인 분들이 해외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한국에 있는 상속인 분들이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상속법에 따라 규정된 방법을 통해서 상속 재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아버지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끼리 한국인의 사정도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상속인들을 배제하고 상속 재산을 분할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해외에 계신 상속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나도 상속인이고 당연히 상속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정의 상속분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몸이 외국에 있고 하니까 한국인의 상속인들 대비해서 상속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협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상속 재산이 남아있고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이 해외에 있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잘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의 상속 재산을 가지려고 주장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라면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에 있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서 일정의 상속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한 경우에 해외에 있는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나의 상속권을 침해해서 사망 이후에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간 경우에는 상속 회복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첫 번째 말씀드린 상속재산 분할 심판 대비해서 이렇게 나의 상속권이 침해돼서 다른 상속인이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에는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기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즉, 그 상속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를 해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사망 이후에 특정 부동산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이 된 것을 두고 나의 상속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일정한 권리를 행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명의 이전이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가면은 설사 10년 이후에 내 상속권이 침해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가 없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해외 거주자분들 입장에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속 문제가 있는데요. 이를 몇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외 거주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부모님과 이게 몸과 마음이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신 상속인들에게만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시거나 아니면 유언을 통해서 유증을 남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본다면 망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으로 분할할 수 있는 상속 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해외 거주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상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어떤 특별한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류분 청구도 기간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기간적인 부분에서 아예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그냥 사망 후에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시면 기간적인 문제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은 미국과 캐나다와는 달리 부모가 남긴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즉 부모님께서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겨놓으신 경우에 만약 나는 미국 시민권자고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그럼 나에게도 그런 채무까지 상속이 되느냐? 예,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많은 채무를 남겨두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내가 그 채무를 내 재산으로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는 별도로 상속폭이나 또 한정승인 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역시 기간적인 제한이 있고요. 기간 제한에서 아예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은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조치를 하시면 되고 예외적으로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특별한정승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지레짐작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 나도 예외적인 조치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실 상속 분쟁이나 뭐 채무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속 절차나 세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은 뭐 망인이 한국에서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경우, 또는 뭐 미국 국적자인 아버지가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경우 등에는 어쨌든 한국에서 상속인들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절차, 즉 부동산의 명의를 상속인들 명의로 이전하는 상속 처리의 문제. 자, 그 다음에 해당 상속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나 상속세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이전하는 것과 상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 등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적정하게 납부를 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거주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속받은 재산을 어쨌든 내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로 현금화해서 반출을 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산이 한국에 있고 한국에만 남겨져 있다면 나의 생활의 근거지와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뭐 재산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산을 현금화해서 해외로 반출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 남겨지는 부동산 등을 현금화한 이후에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어쨌든 세금 처리가 완납됐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세무서로부터 최종적으로 반출 승인을 완료받고 그 다음에 외국하는 거래은행을 지정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내 계좌로 송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거주자의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상속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더 스마트 상속의 이효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